일단 강남구부터 할게요. 강남구. 강남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 어딜까요? 강남구에 제일 잘 나가는 학교 바로 이 휘문고입니다. 휘문고. 휘문고가 가장 잘 나가요. 휘문고는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휘문고는 딱 붙어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다 빌라예요. 그죠? 다 빌라예요. 실제로 오피스텔도 있고 다 빌라예요. 그러니까 휘문고 보내고 싶다 하면 그냥 이런 데 사시면 돼요. 빌라 있잖아요. 그죠? 아니 꼭 비싼 돈 내고 아파트 살아야지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옆에 그 휘문 중학교도 되게 좋거든요. 대명 중학교도 되게 좋고 여기는 강남의 최고 학군지 중에 하나예요. 네, 돈이 별로 없는데 자식 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싶다. 나도 좋은 학군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그냥 거주하시면 돼요. 예, 거주하시면 학교 다니기 편하니까. 아니 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제가 뭐 신사동에서 뭐 압구정동에서 다 학교 나왔다니까 저희 집 되게 부자라서 그렇다고 오해하실까봐. 저희 집 그 신사동에서 세탁소 했어요. 세탁소에 살았어요. 신사동에 세탁소 살면서 제 학군지 나왔거든요. 뭐 여기도 보시면 압구정동 되게 비싼 동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압구정동 오렌지족 들어보셨죠? 네, 그게 제 어렸을 때예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14살이니까 93년도 막 이때 마카파 나오고 오렌지족 아시나? 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오렌지족 마카파 이런 거 아실 텐데 그때 이게 압구정동 이게 여기가 오렌지족 출몰 지역이거든요. 제가 나온 학교가 신구초등학교. 전 전학을 한 번도 안 갔어요. 학창 시절에. 여기 초등학교 나오고 여기 중학교 나오고 여기 고등학교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여기에 있는 여기 상호 빌딩이 써있죠. 이건 재건축된 거고 옛날에는 막 쓰러져가는 건물이었는데 네, 뭐 되게 바뀌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 좀 많이 달라요. 하여튼 여기 재건축된 데 요런 데인데 요런 데 세탁소에서 살았어요. 세탁소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쨌든 학군지 살아서 서울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을 좀 포기하시면 학군지 살 수 있어요. 몇 년만 애들 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조금 길게 보시면 초중고 학교 때 그때만 계셔도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마음 빌라 있잖아요. 저 여기서 중고등학교 시절 여기서 다 보냈어요. 지하 빌라 살았거든요. 통임대 뭐 써있는 요 집 옛날엔 그냥 빌라였는데 가로수길 뜨면서 그 뭐 좀 뭐가 생겼어요. 여기 지하실은 아니고 지하 1층에서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뭐 한 10년 살은 것 같아. 제가 28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여기 살면서 어쨌든 뭐 저는 서울대 갔고 네, 학군지가 아니었으면 못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꼭 이렇게 휘문고 가고 싶다 하면 휘문고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너무 비싸요.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물론 요런 데 가면 좋죠. 신축되는 대치 푸르지오 서밋, 뭐 대치 현대,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아파트 뭐 이런 데 살면 좋죠. 그리고 뭐 은마 아파트 뭐 이런 데 살면 좋죠. 그쵸? 은마도 전월세는 쌉니다. 네,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서 전세가가 조금 이렇게 낮아졌어요. 네, 이제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빌라가 많으니까 물론 매매는 결코 싸지 않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더 올랐을 것 같아. 이 매매가 정말 투룸 작은 거 막 10평대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봤을 때 한 5억 정도 했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더 올랐겠죠. 근데 뭐 빌라 엄청 오르진 않는데 작년에 빌라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전세는 그렇게 많이 잘 안 오르니까 여기 쪽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휘문고 휘문고 정말 대단한 학교거든요. 휘문고가 서울에 살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휘문고 뭐 보면은 뭐 항상 순위권에 있어요. 2021년에도 24명. 이때 좀 적어진 거예요. 이때 23명. 이때부터 조금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휘문고의 장점은 서울대 입학사 수밖에 우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의학 계열, 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뭐 이런 데가 입학자 수가 엄청 많아요. 네, 거의 뭐 전국 탑 수준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뭐 의대 진학률 높은 데를 들면 상상고가 정말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 그 다음에 세화고, 그 다음 외대부고. 정확한 이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뭐 외대부고인데 요 정도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상상고, 휘문고, 세화고, 외대부고 다 어떻게 보면 특목고일 수도 있는데 상상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서 전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휘문고랑 세화고는 광역단위 자사고예요. 광역단위 자사고가 뭐냐면 서울 사람만, 서울에서만 갈 수 있어요. 광역단위 있잖아요. 뭐 시나 뭐 도나 뭐 이런 단위인데 광역단위라는 게, 그래서 서울의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외대부고도 전국단위 자사고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게 의대 진학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휘문고 학생들은 사실 서울대보다 의대를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엄청나게 어렵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범위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저는 외대부고라고 생각해요. 학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업계 사람입니다. 업계 사람. 네, 저 학원장이에요.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제가 분석하는 툴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뭐 이런 이름인데 외대부고 치면 안 나와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학업 성취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공부 잘하나 못하나.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이걸 누르시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저는 볼 때마다 되게 놀래거든요. 보시면 수학 있죠. 수학이 평균이 90.4점이에요 네,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외대부고. 그리고 여기가 A인데 A의 비율이 64%고 B의 비율이 30%예요. 그러니까 A는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인 학생이 전교생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전국에서 외대부고만 이래요. 네,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아까 휘문고 되게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휘문고 한번 볼까요? 휘문고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학 A가 6%밖에 안 돼요. B가 18, C가 제일 많죠. 아, 2가 제일 많네. 후보자가 되게 많죠. 휘문고는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휘문고 학교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들 오는 거예요. 공부 잘해요. 엄청 잘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이렇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해요. 아, 이게 정말 저도 휘문고 시험 문제 푸는 거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이 수학 점수 보세요. A 받는 학생이 6%밖에 안 돼요. 얘네가 의대 가는 학생들이 A를 못 받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얘네가 한 1년에 한 그 의학계열을 60명에서 80명 보내거든요. 네, 물론 재수생 포함이고 중복 포함이긴 한데 60명에서 80명 보내는데 한 학년에 한 300명 있다고 치면 300명이 6%면 18명이잖아요. 극악 난이도인 거 보이세요? 네, 18명만 A 받고 있어요. 이 1학년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학년 볼게요. 2학년도 15%, 3학년 볼게요. 미적분 12%. 다 비슷비슷하죠? 수학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학 난이도 높은 문제에 좀 어려운 학생들은 휘문고 보내면 엄청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한번 딱 보고 나 내신은 아니야 하고 딱 접는 거예요. 네, 휘문고는 그래서 내신 많이 수시로 많이 못 보내요. 네, 수시로 제일 많이 가는 학교는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수시로 의대 진학률 높은 학교다. 우리 애들은 좀 의대를 생각한다 하면 요 학교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이 집이다 하면 휘문고, 세화고, 상산고, 외대부고 다 갈 수 있고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나 지방이다 하면은 상산고나 외대부고 가능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진학률만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학교들은 하나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가 하나고보다 앞서야 되죠. 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대원외고. 그러니까 뭐 여기 영재고는 제외를 할게요. 영재고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서 영재고는 제외한 수치예요. 영재고는 빼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재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니까 네, 이거는 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진학률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왔거든요. 답 100까지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보시면 베리타스 알파라는 데서 긁어왔대요. 하나고가 그래도 또 1등 했네요. 수시가 2021년에 42명, 41명 계속 1등 하죠. 네, 수시는 하나고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근데 이게 수시랑 정시를 합치면 외대부고가 그냥 이깁니다. 그냥. 이렇게 세 개가 탑3고, 그리고 민사고, 대일외고, 뭐 기타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이 탑3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근데 탑3인데 이게 좀 서울에 살면 확실히 좀 유리하긴 하죠. 외대부고는 전국단인데 하나고도 전국단이에요. 대원외고는 네, 서울에 있는 외고죠. 네, 서울 학생들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고랑 대원외고는 서울에 있습니다. 외대부고는 용인에 있어요. 용인 외대부고라고. 옛날에 용인외고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군지가 정말 중요해요. 뭐 요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이런 거 뭐 그냥 치기만 해도 나옵니다. 2022 서울대 수시 합격 이것만 쳐도 뭐 탑백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내 지역에는 누가 이렇게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좀 서울이 좀 많죠. 예, 뭐 그냥 이런 거는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아시겠죠? 네, 특목고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특목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단대부고가 있어요. 단대부고. 강남구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죠. 단대부고. 단대부고도 되게 잘 봐요. 단대부고는 아파트촌에 좀 둘러싸여 있어요. 파락군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파락군은 쉽게 말해서 뭐 강남구랑 서초구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강남구랑 서초주가 주소지가 일로 돼 있다 하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네, 꼭 이렇게 집 가까운 데 가는 거는 초등학교까지예요. 네, 중학교만 해도 조금 멀 수 있고, 고등학교는 내가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대부고 주변으로는 네,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강남구에서 여기가 대치동에서 제일 비싸요. 네, 이렇게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아파트 뭐 써있죠. 네, 신축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여기 주변으로는 뭐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뭐 대장단지죠. 동부 센트레빌 여기가 제일 빨리 재건축이 됐어요. 렉슬은 되게 엄청 대단지예요. 대치 아이파크, 삼성 1차, SK뷰,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2차, 1차, 2차예요. 그리고 좀 유명한 게 개포우성 1차, 2차, 이게 성경, 미도, 여기가 음마. 뭐 방송에 주로 나오는 데가 이쪽이죠. 네, 여기 타워팰리스 있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개포우성 여기 15호동에 여기 잠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 잘 알고, 여기 뭐 제가 학원에서 제일 첫 학원이 대치동에서 첫 학원이 여기였고 두 번째 학원이 여기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일 잘 압니다. 제일 메인 학원가는 이쪽이에요. 대치역이 여기 있어서 대치동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줄 아는데 여기가 제일 메인입니다. 여기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상가도 여기가 진짜 제일 찐 학원가예요. 여기 보시면 롯데백화점 있거든요. 롯데백화점 요쪽이 학원가예요. 대치동 학원가 하면 되게 수강료가 엄청 비싸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가성비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가격이 좀 저렴한 데도 꽤 있어요. 학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기가 좀 좋죠. 음마 아파트는 좀 저렴하게 거주하기에, 아파트 중에서는 그러니까 전월세로 아파트 거주하기에는 음마 아파트가 제일 좋다. 하지만 음마 아파트도 좀 전월세 거주하기가 너무 비싸다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빌라 많아요. 이쪽에 빌라 많으니까 빌라 같은데 전월세 거주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현실적인 방법.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30억이 없으니까 이런데 못 살아. 아니에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물론 많이 오르긴 했는데 빌라도 있어요. 빌라. 나는 빌라 살면 안 돼.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몇십 년을 계속 빌라 살고 있는데 지금도 빌라 살고 있어요. 빌라 되게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 살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하죠. 나쁘죠. 아파트보단 안 좋은데 학군지에 살 수 있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 많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까지 학원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한 데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신림동 있었어요. 신림동. 그 다음에 대치동. 그 다음 분당. 그 다음에 동탄. 그 다음에 세종시. 그 다음에 지금 반포에 있거든요. 저만큼 이렇게 학군을 여러 군데 경험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림동 정말 학군이라고 할 게 없죠. 신림동 정말 되게 약하고요. 서울대에 가는 학생 한 학교에 한 명 갈까 말까 하고요. 대치동은 정말 우리나라의 탑 수준인 것 같아요. 정말 애들이 달라요. 정말 잘해요. 대치동에 있다가 분당을 가니까 오히려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당도 엄청 잘하거든요. 대치동 애들이 그만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그냥 좀 하네 하면 뭐 스카이 가거든요. 근데 분당에서 오 얘 너무 잘하는데 해야 서울대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어요. 동탄은 여기하고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심각하게 많이 나요. 동탄하고 세종시는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세종시도 그렇게 좀 잘하지 않고 동탄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학군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반포에 있잖아요. 반포도 엄청난 학군지로 발전을 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반포가 원래 이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뭐 반포고, 세화고, 파락군에서 좀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데였어요. 정말로. 저희 때니까 뭐 20여 년 전이죠. 되게 오래 전에는 이런 되게 못하는 데였거든요. 특히 세화고도 정말 못했는데, 세화고는 자사고 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됐죠.
세화고가 어마어마한 학교가 됐고, 반포고는 주변에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반포동 학군이 엄청 좋아졌어요. 반포동 학원가 자체가 한 1.5배 이상 성장했어요. 소득 수준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좋아졌죠. 학군지하고 학군지 아닌 지역은 차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례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 한 명이거나 없거나 한 학교, 이거는 학군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못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명 간 것도 뭐 지균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장 추천 뭐 이렇게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학군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림동도 마찬가지로 학군지가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린 데만 학군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군지를 인정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를. 일례로 말씀드려서 세화고는 1년에 서울대를 27명 보내잖아요. 그쵸? 반포고만 해도 한 17명 보내거든요. 이거 뭐 보세요. 이거 그냥 일반고예요, 일반고. 이거는 뭐 심지어 광역단위 자사고도 아니에요. 이게 다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쵸? 서울고, 상문고. 엄청 올라왔어요. 18명씩 갑니다. 그 다음이 반포고예요. 14명 가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단대부고. 여기 휘문고랑 세화고는 빠진 거예요. 광역단위 자사고라서. 단대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아파트 둘러싸인데. 얘네가 16명 가고. 낙생고,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에 있고, 얘는 서초구 있고, 강남구 있고, 화성고는 좀 비평준화예요. 비평준화. 동탄에서 좀 공부 좀 한다 하면 화성고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저 동탄에도 학원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통폐합대학교 없어졌지만, 동탄에서도 학원 한 적이 있어요. 이 반포고, 서울고, 상문고 뭐 엄청나죠? 정말 학군지랑 아닌 거랑 차이가 너무 심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고도 7위에 있죠. 경기고 강남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지방들은 얘기 안 하냐? 이거는 비평준하고 좀 특수한 학교예요. 그냥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지원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고 들어가기 엄청 힘들어요. 동탄 계신 분 알겠지만 거의 뭐 전교등수 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동탄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한민고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고, 충남 공주에서 공주사대부고 가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여기는 뭐 서울에서도 가고 경기도에서도 가고 하는데 가기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한일고는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자사고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여기도 공주에 있는데 이런 데는 가면 좋아요. 이런 데 가면 좋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초구나 분당구나 강남구나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목고나 비평준화 외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되게 큰 거죠. 내가 만약 중학교를 가,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좋은 학교 가겠죠. 특목고라고 할게요. 비평준화 학교도 특목고라고 할게요. 특목고 간 학생들은 당연히 잘하니까 갔겠죠. 근데 특목고 못 간 학생들 있잖아요. 일반 학생은 그냥 일반고 가죠. 얘네들은 일반고 가야 되는데 이 일반고가 좋아야지 실적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학교가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에 잘 간다는 얘기는 다른 학교도 좀 잘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올해예요, 올해 실적. 뭐 2022년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파트를 매입해서 자가거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뭐 현실적인 대안으로 빌라를 살아도 되니까 학군지에서 살아보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 의견일 뿐인데, 근데 그 우리의 삶도 소중하니까 아이들의 학군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가진 자산이 적어. 하지만 우리 애들에게 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다. 뭐 그러면 학군지에 살면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중계동은 학군지라고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나마 서울에서 괜찮은 곳이긴 한데 여기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죠? 중계동이 학군지라면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죠. 강서고가 없긴 한데 뭐 목동에도 사실 일반고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중학교까진 좋아요. 중계동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중학교까진 좋아요. 특목고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특목고 실적은 좋지만 특목고 못 가면 대안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목고를 못 간 학생도 일반고에서 잘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거죠. 솔직히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도 잘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 못하지만 저같이 중학교 때 못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의 학생들이 다들 잘 못하면 전교 1등 이상 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또 지방에서 전교 1등 한다고 확실히 서울대 가냐? 네,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거 좀 다른 문제라. 근데 학군지에 왜 자꾸 강조하냐? 이거 학원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학원 하니까 너희 학원 매출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죠? 그냥 주변 사람들을 다 부자로 바꾸면 돼요. 주변 사람들을 다 부자로 바꾸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려면 주변 애들이 다 공부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서울대 갈 만한 학생이 많은 곳에서 살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해 가시죠? 어른들이라면 나 부자 주변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환경을 바뀌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면 서울대 갈 만한 학생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돼요. 이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사를 과감하게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가면 학원 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본인 선택이죠. 학원 많이 다닌다고 저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공부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저는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가서 서울대 애들 보면 학원만 전전전 하던 학생들은 서울대 막상 간 학생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건 괜찮은데 뭐 국영수가를 다 학원을 3년 내내 다녔다 이런 학생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고3 때는 학원 거의 안 다녀요. 네, 인강은 좀 들을 수 있겠지만 고3 때까지 학원을 다닌다. 학원 다니고 하는 건 고2 때 다 마쳤어야죠.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고1 때 다 마쳤어야죠. 그냥 고등학교 가선 자기 공부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 공부 시간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갈 만한 학생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저는 주변에 압구정동에서 나와서 서울대 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현대고 나왔는데 99학번이거든요 제가. 99학번 때 서울대 합격자 수가 33명 갔어요. 지금은 뭐 10명대인데 저희 때는 뭐 지금처럼 영재고 과학고 뭐 이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3명이 입학했고 근데 이게 물론 재수생 포함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현역에서 떨어진 애들이 어차피 나중에는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공부 좀 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다 서울대를 점점 이렇게 다른 학교 갔다가도 뭐 이렇게 고려대 갔다가 연대 갔다가 뭐 성균관대 갔다 한양대 갔다가 1, 2년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서울대로 오더라고요. 오니까 다 만났어요. 신기하게. 네,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니까 전교에서 제일 가난했지만 여기에서 산 혜택을 톡톡히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라 사는 거 좀 부끄럽죠. 특히 초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부끄럽죠. 근데 이게 애들이 고등학교만 가도 이렇게 우리 집 가난해 보이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애들 오히려 그 어른들이 더 신경 쓰면 썼을까? 애들이 고등학교만 가도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 뭐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면 더 멋있지 않나요? 공부 잘하면 친구들도 다 인정해줘요. 좀 쉽진 않죠. 뭐 빌라 살고 하는 게. 그리고 뭐 음마 아파트 전세 살고 하는 게 쉽진 않죠. 되게 불편하죠. 주차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하지만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학군지에서 제가 말하는 학군지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분당구 뭐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군지에서 좀 뭐 빌라나 이렇게 20평대 혹은 18평대 소형 아파트 이런 데 전월세에 사는 게 이렇게 하는 거랑 아니면 뭐 동탄이나 세종, 신림동 제가 가본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가거주로 40평대 대형 평수에 이런 데 살면서 학원 여기저기 뭐 이렇게 풀로 채워서 다니는 거랑 이쪽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저 평생에 학원 딱 한 달 다녔어요. 딱 한 달. 한 달이 제 인생에 학원 다녀본 거 전부였어요. 학원 안 다녀도 애들 그냥 옆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동탄이나 세종 가서 좀 놀란 게 초등학생들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저는 8학군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커서 연산을 못하는 학생은 저는 어렸을 때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세종시에는 연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 연산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비율이 너무 많았어요.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산이 잘 된다는 10문제 플러스 10문제 다 맞는 거 이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한 20%는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한 5%? 많아야 한 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기 애들은 공부가 당연한 거고요. 여기 공부하면 쟤 공부하네 하고 특이한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주변에 살아라 하는 게, 부자들은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특별히 뭔가 대가가 없어도 늘 열심히 살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디폴트인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학군지 애들은 그냥 어렸을 때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숙제하고 준비물 챙기고 다 이런 게 너무 당연한데, 학군지 아닌 애들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네.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한 학교 가면 서울대를 1년에 18명씩 가는데 얘네들은 한 명도 못 가는 거예요. 0명이에요, 0명. 전교 1등에도 못 간다니까요. 물론 한 명 갈 수도 있죠. 한 명 가거나 0명 가거나. 근데 0명이 더 많아요. 네. 최근에 그래도 세종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한 명 정도로 올라왔어요. 네, 학교에서 학교당 한 명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한 명이에요. 네, 보통 0명이에요. 많아야 한 명. 18명과 한 명.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시골은 실제로 이렇게 서울대 합격하면 플래카드 걸거든요. 뭐 기계항공공학과 뭐 누구네 집 아들 합격했다고 막 플래카드 걸어요. 실제로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학군지를 안 살아봤으니까 이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울대를 안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학군지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상대적인 그런 게 있어요. 상대적인 그 가난함? 상대적 빈곤? 이게 되게 컸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게 극심했거든요. 상대적 빈곤이 되게 극심했긴 하지만 그 덕에 저는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볼 수 있었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고 저는 보고 배운 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체로 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동네 분들이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딴지 걸지 마세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인 정도의 차이가 제 눈엔 좀 많이 나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좀 많이 나요. 어른들은 웬만하면 다 성실하게 살지만 어린이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린애들은. 근데 제가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쟤는 열심히 공부하는 애네 하는 애들이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도 언젠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보고 배워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암만 공부 열심히 뭐 서울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말을 암만 해도 애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보고 배워야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2년 동안 어렸을 때 내내 보고 배우는 거랑 그런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전교 1등을 하면 더 이상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한번 꼭 생각해 볼 주제라고 생각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